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 오늘 인사이드 루인, 한 뮤지션의 여정에 관한 영화죠. 인사이드 루인이란 영화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 나오는 고전 포크 음악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제가 뭐 음악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저도 상당히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아요. 사실 영화의 배경이 현대가 아니라 1961년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빈티지스러운 포스터의 의미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대단했던 거는 그 포스터의 그 느낌이 영화 내내 그 색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영화 감독의 어떤 그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루인의 삶 속에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 우리는 누구나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마 그 꿈에서 성공이라는 어떤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5%를 제외한 그런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 같았어요. 하지만 뭐 영화에서는 뭐 치열하고 어떤 부조리한 그런 현실에 관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도 눈금만큼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흐르는 대로 덤덤하게 루인의 여정 또는 삶을 보여주죠. 그리고 루인 그 자신을 보여줍니다. 영화 내내 부정적인 소통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승강기 관리인과의 대화, 어떤 초기 제작자와의 코트를 둔 다툼, 임신한 진과의 공원에서의 다툼, 골파인 교수 집에서의 어떤 그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또 거기서도 다투죠. 그리고 시카고로 가는 어떤 차 안에서 롤랜드 터너와 조니 파이브의 대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 순간까지 어떤 그런 모든 장면들은 그와 그 주변이 녹아들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평범하지만 주변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쩔 때는 주변은 평범하지만 그가 이상스럽게 또 민감하기도 하고요. 단적인 예로 그는 이제 골파인 교수 집에서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모두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가 싫어져가지고 골파인 교수 부인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되죠. 하지만은 시카고로 가는 차 안에서는 또 기타를 꺼내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없죠. 다들 자거나 운전을 할 뿐.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주변인은 환경이라고 느껴졌고요. 루이는 자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런 소통의 어그러짐은 주변인과 어떤 루인의 소통의 어그러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현실에 대한 괴리를 계속 꼬집어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툼이나 뭐 대화들이 기분 나쁘지도 뭐 심각하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죠. 오히려 마치 작은 일상의 농담처럼 그런 상황들이 유머러스하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그것을 통해 또 영화의 지루함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만든 영화라는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뭐 무거운 것을 어떻게 가볍게 보여준다. 인사이드 루인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루인은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루인 그 자체가 95%의 어떤 바로 우리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뭐 진정으로 웃어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고작해야 뭐 TV나 대중매체를 통한 가십거리 정도로 피식거리는 그런 정도로 웃음을 만들지 그렇게 크게 행복해서 웃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는 평범함에 많은 메시지가 녹아 있어서 좋았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미의 녹음을 도와주다가 이제 만난 알코디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근데 이제 자신의 앨범 재고를 이제 마땅히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앨범 재고를 이제 탁자 속으로 밀어 넣는 순간에 거기 알코디의 앨범이 이미 이제 거기 처박혀 있는 그런 장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그들이 겪은 과거와 그가 겪은 그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를 그 한 장면을 통해서 풀어냈다는 것은 어떤 천재적인 감독의 센스 있는 연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시카고로 올라갈 때 들른 식당에서 그는 이제 우연히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What are you doing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이 메시지가 좀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한심과 부정을 일으키면서 나 자신을 또 각성하게 만드는 어떤 채찍질의 한마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던 그런 한마디죠. 또 꿈을 가지거나 가졌었던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던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 단순한 이 말 한마디에 어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그 한마디가 영화의 화장실 낙서로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연출인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은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제 한 번쯤 우리가 이제 경험했을 법한 익숙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관객이 의인의 감정에 잘 다가서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흘러서 이제 시카고에 거의 이제 도착했을 무렵에 갑자기 이제 경찰에 끌려가 버리게 되죠, 조니 파이브가. 그리고 이제 차키도 없는 상황에 이제 루이는 어쨌든 혼자라도 시카고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영화 초반에 고양이를 엄청나게 챙겼던 그가 이제 고양이를 버리고 간 까닭,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참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 루인의 이야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제 고양이는 어떤 루인과 어떤 비교 혹은 비유되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는 눈이 얕아서 그런지 설명하기가 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우리 영화평론가 이동진님의 해설을 빌려봤는데요. 고양이는 책임이라는 어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그 고양이가 자신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책임이라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끊임없이 등장하는 고양이에 대한 집착은, 초반에 등장하는 어떤 고양이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그 루인의 행동이 이제 루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고양이를 버리는 것은 어떤 떠돌이 삶을 사는 삼류 뮤지션의 현실에 의해서 자신의 애인과 아기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과 동시에 인간이 내혹한 현실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이나 혹은 꿈을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과 동등하게 묘사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루이는 고양이를 버리고 시카고 오디션에서 이제 그 내면의 제의식 내지 뭐 그런 슬픔들을 노래로 표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이드 루인이 앨범 자켓의 제목이라는 앨범 자켓의 어떤 제목이라는 게 나오고,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그 뜻이 루인의 내면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아이를 살리려고 한 헨리 8세의 왕비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루인이 겪는
가장 처절한 심정이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뭐 하지만은 돌아오는 거는 냉담한 프로듀서의 반응이었고, 루이는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죠.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앞서 나왔던 장면들이 짜깁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인데요. 재밌는 구성이죠. 이게 많은 영화에서 이제 봤던 구성들이기도 하고. 근데 첫 장면이 저는 마지막 장면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동일한 상황은 아니고 단지 반복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감독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주인공이 다시 이제 현실로 복귀해서 앞으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저는 이 영화의 이 마지막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았어요. 다시금 현실로 돌아온 이제 그는 골파인 교수의 집에 다시 가게 되고, 그의 집에 소파에 또 소파를 빌려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장면이죠, 이것도. 근데 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지인들이 좀 달라졌고요. 고양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이름도 알았죠. 그리고 길을 걷다 발견한 어떤 포스터에서 환상적인 실화 드라마 기적 같은 여정 이라는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단 한 번의 시카고 행으로 기적 같은 여정을 한 것인지, 그거는 어떤 관객에게 그걸 해석하는 것은 관객의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공연장으로 가서 덤덤하게 노래를 합니다. 세상 구경 잘했어라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영화 처음에 등장했던 공연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어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노래에 대한 어떤 그 노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감정 연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노래의 그 가사와 노랫말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어떤 루인의 심정이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인공이 부르는 어떤 노래와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랫말들이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와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감독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도했을 거예요. 영화의 구성도 좀 달라요. 클럽에서 이제 한 번 불렀던, 처음 장면에서 한 번 불렀던 노래를 이제 두 번 불러서 조금 헷갈리게 한다든지, 그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 영화의 구성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루하루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또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조금씩은 바뀌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냥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싸우면서 어떤 삶을 메꾸게 되는데요. 그 반복되고 어떤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일상들에 지치고 힘들고 불안할 테지만은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씩은 바뀌고 있으니까요.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